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AVR에서 문자를 PC로 전송하는 이러한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AVR에서 PC로 문자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AVR에서 PC로 문자를 어떻게 전송을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럽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User Control State Register B에 Transmit Complete Interrupt Enable, 즉 전송 완료 Interrupt Enable 비트를 1로 세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1로 이렇게 딱 해놔야만이 데이터 버퍼에 문자가 들어가면은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요 트랜스미트 이네이블도 1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User Control State Register A에 Transmit Complete,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요게 1이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요렇게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 전송 완료라고 하는 요 비트가 1로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요 전송 버퍼, UDR이라고 하는 전송 버퍼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0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User Control State Register A에 Transmit Complete,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게 그냥 1로 세트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요 인터럽트를 이용한 요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ISR이고 요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인터럽트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함수에 보내는 인수의 이름은 usalt0 txvect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했을까요? 문자를 하나를 전송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방식을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즉 여기 잠깐 한번 더 보시면은요, 항상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요 UDRE라고 하는 비트를 체크를 했어요. Result Control Register A에 UDRE라고 하는 요 비트를 체크를 했는데요. UDRE라고 하는 비트는 뭐냐면 요게 Data Register Empty, 즉 요 버퍼가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를 체크하는 비트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버퍼가, 이 송신 버퍼가 안 비어 있잖아요. 안 비어 있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차 있으면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문자가 비어 있잖아요. 문자가 비어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송신 방식에서는 요 비트를 늘 체크를 했어요. 요게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면은 버퍼 레지스트가 아직 비어있지 않으므로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1이 떨어지면은 그제서야 여기가 비었으니까요. 전송 버퍼가 비었으니까 그때서야 갖다 여기다 문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죠. 요거요. 보세요. Usalt Control State Register A에 데이터 Register Empty, 그 비트, 즉 버퍼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체크하는 그 비트를 체크해서 안 비었으면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1로 떨어져서 그 데이터 레지스터가 UDR0가 비었으면은 그제서야 UDR0에다가 전송할 데이터를 넣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요, 요 자체를 어디에 맡긴다고요? 그렇죠. ISR, Interrupt
서비스 루틴에 맡긴다는 겁니다. 즉 어디에 맡기냐면은 바로 여기에 맡기는 거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통해서 인터럽트를 통해서 AVR에서 PC로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New Project AVR GCC 그 다음에 A02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Next AVR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에트메가 128 Finish.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역시 크림슨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방 화면에 AVR 프로그램에 A28에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샵 define 먼저 시스템 클락을 정의합니다. unsigned long. 그 다음에 샵 include avr io.h 샵 include util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헤더를 가져오죠. 헤더를 가져온다. 샵 include avr interrupt h 이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선언하죠. 매크로를 선언한다. 자, 샵 define true는 1이다. 샵 define dx는 delay millisecond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통신을 위한 직렬 통신을 위한 매크로를 선언하죠. 자, 샵 define 먼저 baud rate bps 초당 전송하는 비트수입니다. baud 요거는 9600비트로 하겠습니다. 초당 전송 속도를 9600. 그 다음에 샵 define 꾸러미 한 꾸러미 초당 몇 꾸러미의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그 속도를 계산합니다. bitrate per character.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어떤 건가요? 바로 요거죠. 요거 초당 baud rate register라고 그래가지고요. 초당 몇 꾸러미의 문자를 전송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스템 클럭 주파수 16MHz죠. 시스템의 클럭 주파수 16MHz를 나누죠. 뭘로? 16 곱하기 전송 속도. 요건 뭘까요? BPS죠. 9600.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나중에 어디다 저장합니까? 바로 여기다 저장하죠. 16비트 속도를 저장하는 USART Baud Rate Register 상위
use alt baud rate register H, 그 다음에 use alt baud rate register A, L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자, 한번 그거를 해봅니다. 요거는 시스템 클락을요, FCPU죠. FCPU를 뭘로 나눠요? 16으로 나누고 또 바우드 BPS로 나누죠. BAUD 요거죠. 요걸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거기서 2를 뺍니다. 자, 이렇게 직렬 통신을 위한 매크로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main void while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꼴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직렬 통신을 위한 포트의 비트를 초기화하는 거죠. 우리가 직렬 통신을 위한 0번 두 개의 AVR에는 두 개의 직렬 포트가 있는데요. 통신을 할 수 있는 E 포트와 D 포트죠. 그래서 E 포트는 0, D 포트는 1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의 E 제로는 뭔가요? E 제로는 이거는 RX 수신이죠. 수신이기 때문에 이건 0으로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E 1은 뭡니까? E 1은 송신이죠. TX이기 때문에 이거는 1로 해놔야 돼요. 1로 세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포트는 이렇게 돼 있죠. E7, E6, E5, 그 다음에 뭐예요? E4, E3, E2, E1, E0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요 두 비트만을 체크하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 요거는 0, 입력이니까요. 요 RX 입력할 거니까 0, 요거는 데이터를 내보낼 거니까 1 이렇게 세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가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뭐 위에 6비트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데 출력으로 정하면은 1111 하고 11 하고 나머지 두 비트 1, 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16비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F2죠? F2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DR, Data Direction of 이 포트는 어떻게 되죠? 16진수로 F2다 이렇게 통신 비트를 초기화를 합니다. 자, 통신 비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신을 위한 레지스터 값들을 초기화하죠. 초기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레지스터가 있어요. 여기 레지스터가 있는데 요 컨트롤 레지스터 A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비트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비트들은 요거 컨트롤 레지스터 B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컨트롤 레지스터 C 요 두 개입니다. 자, 그 두 개를 우리가 미리 정해줍니다. 자, use alt control state register 0B 하고요. 그 다음에 use alt control state register 0C 요 두 개를 우리가 세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use alt control state register B 여기에는 먼저 요거
송신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1로 해놔야 됩니다. 요거 1, 요거 1. 요게 뭐예요? 송신이 끝났을 때 인터럽트를 실행하여라 하라는 transmit complete interrupt enable 0. 요건 뭡니까? transmit 송신 준비를 하여라 transmit enable.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비트를 1로 해놔야 돼요. 자, 그럼 그 두 개의 비트를 1로 해놓습니다. 자, 1 shift left transmit complete interrupt enable 0. 요거를 해놔야만이 우리가 이제 interrupt 그 문자를 송신할 경우 interrup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5와 송신 준비하여라 뭐죠? 1 shift left transmit enable 0. 요 두 개를 우리가 세트를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주석을 달아놓을까요? 이건 뭐죠? 송신 완료 인터럽트. 그 다음에 뭐죠? 송신 준비. 요 두 비트를 1로 만든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말하자면 인터럽트 처리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C에서는 이제 뭘 처리해야 되냐면요. 뭐, 패러티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코드 사이즈. 데이터 비트의 크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요거죠. 코드 사이즈 00하고 01. 요걸 어떻게 8비트로 할 거죠, 우리가? 8비트로 할 거니까 쭉 내려보면 여기 8비트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사할트 코드 사이즈 00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할트 코드 사이즈 01을 1로 하고 이거는 뭐 상관없죠? 그 두 개를 1로 합니다. 자, 그래야 8비트 전송 모드가 됩니다. 데이터 비트가. 자,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1 shift left 유사할트 코드 사이즈 01 요거 하고 5와 1 shift left 유사할트 코드 사이즈 00 이거 맞나요? 자, 요 두 개를 1로 해 놓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데이터 비트를 8비트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문자 전송 속도. 문자 전송 속도를 유살트 볼 레이트 레지스터 0H 상위 8비트와 유살트 볼 레이트 레지스터 0L 하위 8비트에 각각 넣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살트 볼 레이트 레지스터 0H에다가도 넣어야 되고요. 유살트 볼레이트 레지스터 0L에도 넣어야 되는데 뭐를 넣어야 되나요? 예, 바로 요걸 넣어야 되는 거죠. 요거 어떤 거죠? 요거를 갖다 넣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값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을 때 여기 잘 보세요. 데이터 구조를 L은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8비트 원래 요게 몇 비트가 나오냐면요. 14비트가 나옵니다. 14비트가 나와요. 12비트요. 요게 12비트, 12비트가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위 비트에다 넣으면은 위에 4비트는 잘리고 8비트가 여기 꽉 차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위에 4비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8비트를 밀어야만이 여기 이제 8비트 여기 4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냥 하위에다 집어넣으면 요게 쏙 들어가요. 요거는 들어가요. 위에는 요건 잘리고
근데 위에다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요쪽으로 할게요. 빗금을. 요거를 이쪽으로 8비트를 밀어야 돼요.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바로 요렇게 요쪽으로 다 몰려가요. 요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이에다가. 자, 그 작업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는 하이에는 BRC를 bitrate per character를 오른쪽으로 8비트를 밀어서 넣고, 그 다음에 로에다가는 baud rate register L 밑에 하위 비트에는 그냥 BRC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한다. 어떻게 하죠? set interrup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했어요.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처리하여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즉 트랜스미트 컴플리트를 1로 만들어야 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데, 즉 전송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요 컨트롤 레지스터 A의 요 비트를 1로 만들어야 이 인터럽트가 실행이 되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적는데, 전송하라 그래서 전송이 되는데, 요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바로 전송 버퍼 레지스터를 비워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처음에 인위적으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터럽트 전송 인터럽트가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TX 걸리려면 유사할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0A의 뭐예요? 트랜스미트 컴플리트가 1이어야 돼요. 1이 되어야 한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또, 그런데 그러면 트랜스미트 컴플리트 0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송 버퍼 뭐죠? UDR 채로 전송 버퍼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자, 비어 있게 합니다. 자, 전송 버퍼를 비어 있어라. UDR 0는 비어 있어라 0 이렇게 쓰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를 써줘야 될까요? 유사할 때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0A의 TX 컴플리트 0가 1이 되면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인터럽트가 뭡니까? 이거죠. ISR, Interrupt Service Routine. 인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USART 0. 이게 만약에 디폴트를 쓴다면 USART 1이겠죠. 예. USART 0, Transmit, Back. 인수는 이렇게 써주죠. USART 0, Transmit.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바로 여기서 문자를 전송하는 거죠. 문자를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송할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전송할 문자를 하나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전송할 문자를 배열에 미리 넣어 놓는다. 자, unsigned 캐릭터 리라는 배열에 어떤 문자열을 전송할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걸 한번 넣어보자. Welcome to the AVR world. AVR 프로그램 할까요? 프로그래밍. 자, 한 칸 띄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요, \r carriage retur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자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let's go to let's go to AVR world 할까? New world 할까요? New world 하고 carriage return 그다음에 \n new line 캐릭터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C 시간에 배웠지만 문자열의 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0이 들어가죠. 0이 들어가는데 0 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0 하는데 이걸 널 문자라고 합니다. 0입니다. 0은 무조건 논리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논리 거짓이죠. 문자열의 끝에는 반드시 문자열의 끝임을 나타내는 \0 널 문자가 들어간다. 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null 이렇게 널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변수 하나, 그 인덱스 배열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를 하나 포인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0을 미리 집어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포인이 처음에는 요 W자,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월자를 W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마음대로 함수에서 바꿔야 되니까 볼라타입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전송할 문자를 이렇게 내가 배열에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 할까요? 포인을 하나씩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다 출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출력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0으로 되돌려 놔가지고 다시 가서 쭉 출력하고 다시 가서 출력하고 이렇게 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자를 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송할 문자는 데이터 버퍼에 집어넣죠. UDR0에다가 리라는 문자 배열에 0번째 방해 값을 넣어라. 포인이 지금 0을 가리키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포인의 0번째 방해 값을 전송하여라. 그러면 이제 PC로 날아가겠죠. 문자 하나가 W자가. 그리고 다음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포인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1 증가시켜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이 0이었다가 요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포인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정도 머물라고 할까요? 한 20ms 동안 멈춰라. 요거 좀 너무 느린가요? 네, 그럼 뭐 한 15ms 동안 멈춰라 해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문자열을 여기서부터 포인이 이동해서 여기까지 다 출력하고 나면은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바꿔줘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바꿉니까? 자, 만약에 리에 포인의 값이 그 문자열이 뭐하고 같으면은요, 널 문자는 이렇게 써줍니다. \0 이거하고 같으면 널 문자이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 널 문자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을 요 전체가 참이어야 되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일반 문자일 경우에는 널 문자가 아닌 일반 문자일 경우에는 이것이 참이 돼서 참을 다시 반대 부정하니까 거짓이 되니까 일반 문자 출력할 때는 요게 안 걸리죠. 근데 문자열의 끝에 갔어요. 널 문자를 걸렸어요. 그럼 거짓이죠. 거짓의 낫은 뭐예요? 참이죠. 예,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입니까? 자, 요거는 바로 문자열의 끝에 가면 그런 뜻이죠. 자, 문자열의 끝에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립니까?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포인의 값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한 문자만 덜렁 보내는 거죠. 한 문자만. 다음 문자도 계속 보내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인터럽트를, 송신 인터럽트를 걸게 해야죠. 계속해서 송신 인터럽트를 실행시켜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송신 버퍼를 비운다. 예, 비우는 거죠. 어떻게 돼요? 비우는 거 조금 위에서 했죠? UDR0의 값을 0으로 놓으면 되죠. 자, 이렇게 0으로 놓으면은 비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즉, 뭐예요? 즉, 통신 이외에, 문자 전송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저번 프로그램처럼 보세요. 저번 프로그램 보면 뭐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려가지고 통신을 해도 된다, 버퍼가 비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대충 됐는지 한번 보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한번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빌드. 지금 이거 define이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여기야. 예. define 잘못됐답니다. 다시 가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일단은 ISP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자, tools AVR의 플래시 메모리로 전송을 합니다. connect 그다음에 여기에서 A28이죠. A28에 디폴트 A28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A28 실행 프로그램을 AVR로 옮겼더니 이제 옮겨졌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그 시리얼 통신 라인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는데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 AVR이 있고 여기 PC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있죠? ISP 케이블이 있죠. ISP는 뭡니까? PC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AVR의 프레시 메모리로 옮기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TX하고 RX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SP 케이블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통신선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ISP 케이블을 일단 물리적으로 끊어요. 한번 끊어줍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ISP 케이블을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한다. 예,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동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ISP 케이블을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면은요. 자, 연결을 해줬으면 이제 PC에서 그 AVR에서 보내는 문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 낮은 버전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그림판처럼 이런 그 통신 에뮬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하이퍼 터미널을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신을 했을 때 문자를 PC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PC에서 이런 마이컴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버전 이상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림판처럼 이렇게 띄워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요 테라텀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신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ISP 케이블을 한번 뺐다 다시 연결한 다음에요. 이 테라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드를 시리얼 모드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른 다음에요. 이제 그 AVR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셋을 눌러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죠.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뭐냐면은 요 문자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송하여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인터럽트로 AVR에서 PC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이퍼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PC로 전송한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이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이 통신은 대개 보조 수단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 그러니까 AVR하고 다른 외부 장치하고 이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 장치는 사실은 FND나 아니면 뭐 저희가 수업은 아직 안 했지만 LCD 같은 데다 액정에다 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그 과정이 바로 통신입니다. 이렇게 통신 에뮬레이터인 이런 하이퍼 터미널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인터럽트를 통해서 처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헤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클루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당 전송 속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유스알트 보레이드 레지스터 꾸러미의 전송 속도를 저장할 유스알트 보레이드 레지스터에 저장할 비트레이트 포 캐릭터 요거 꾸러미 전송 속도를 이렇게 계산한 식을 이렇게 헤더 파일로 헤더가 아니라 이렇게 매크로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배열에 집어넣어 놓고요. 이렇게 배열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인덱스를 0으로 해놓습니다. 여기를 가리키죠. 처음에. 자, 여기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통신 포트를 초기화합니다. 즉 뭐죠? 요거 두 개를 1, 0으로 해놓죠. 요거는 왜 그래요? 요건 전송 비트 TX죠. 요거는 수신 비트 RX죠. 그래서 1, 0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 유사할때 컨트롤 레지스터 B에서 이게 사실 요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송신 완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를 1로 해놓습니다. 1로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 역시 1로 해놓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 요거 트랜스미트 송신 완료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1로 요거 1, 그 다음에 송신 준비 텍스트 이네이블을 트랜스미트 이네이블을 1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꾸러미 전송 속도 BRC를 비트레이트 퍼 캐릭터 요것을 보레이트 레지스터 16비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때 하이 비트, 하이 8비트에는 이렇게 BRC를 오른쪽으로 8비트를 밀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쓸 때는 이렇게 하이 비트부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는 반대라는 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AD 컨버터에서 배웠죠. 예,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에 트랜스미트 컴플리트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 전송 버퍼가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는다는 얘기는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 버퍼를 비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전송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는 뭐 FND를 키든지 아니면은 LED에 데이터를 하는지 아니면 센서, 압력 센서나 아니면 속도 센서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통신에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통신 프로그램, 인터럽트 통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함수의 이름은 ISR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송신, 이 포트를 통한 송신을 했을 경우, 인터럽트 통신을 할 경우에 그 인수는 유사할때 0 tx 벡트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거예요. 여기다 UDR이라는 버퍼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 쓰지 않아도. 그리고 포인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데 문자열의 끝으로 가면은 다시 처음서부터 출력을 해야 되니까 보세요. 다시 처음서부터 출력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한 줄 출력하고 나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자열의 끝까지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출력을 하고 나면은 다시 다음 인터럽트를 위해서, 송신 인터럽트를 위해서 이렇게 버퍼를 비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PC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자를 전송하고 인터럽트를 통해서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기도 해야죠. 수신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